밖으로 번지며 교정시설까지 위협했습니다. 이 교도소 담벼락까지 바짝 다가온 불길에 재소자 500여 명이 다른 시설로 긴급 이감됐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교도소 바로 옆 야산이 시뻘건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산에서 떨어진 불티가 이리저리 날리고 도로 위엔 뿌연 연기가 자욱합니다. 다급한 교도관들이 쓰레기통에 물을 받아 뿌려보지만 거센 불기운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담장까지 옮겨붙은 불씨를 끄며 가까스로 버티는 사이 소방차가 달려옵니다. 됐습니다. 물줄기가 뻗어나오며 간신히 불을 막아냅니다. 의성 산불은 순식간에 안동을 넘어 청송의 경북 북부 제2교도소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교도소 산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위험했어요. 진화 작업과 동시에 교도소 재소자 500명에 대한 긴급 이송 작전도 시작됐습니다. 흉악범 전담 시설인 이 교도소가 위치상 화재에 가장 취약하다고 법무부는 판단했습니다. 수갑을 채운 재소자들을 호송 차량 수십 대에 나눠 태운 뒤 대구 교정청 산하 수감 시설로 대피시켰습니다. 법무부는 재소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했고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환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송 인근의 산불이 여전히 기세를 떨치는 가운데 전국 교정기관에서 지원한 호송버스와 인력은 청송 인근에서 계속 대기 중입니다. KBS 뉴스 최복입니다. 심각한 산불 상황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추가 산불이 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도 당부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복귀 사흘째 한덕수 권한대행은 첫 일정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밤사이 산불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최악을 가정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대국민 긴급 담화도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주에 산불 확산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8,500여 명이 산불 진화에 나섰고 주한미군도 헬기를 지원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한 대행은 추가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 인력 등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산불 예방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논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기와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등을 당부했습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정부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부족했던 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사람과 장비의 힘만으론 이번 산불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가 절실합니다. 예상 강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내일 전국에 내릴 비가 산불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산림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세연 기상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의성에 마지막으로 비가 내린 건 지난 18일. 8일째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사이 산불은 거침없이 번졌습니다. 하루 70대 넘는 진화 헬기가 투입돼 불을 꺼왔지만 오늘 헬기 추락 사고로 의성 지역의 헬기 투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비 소식이 간절한 상황. 내일 전국에 단비가 예보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의성 산불이 번지고 있는 경북 지역과 또 다른 대형 산불인 산청 산불이 진행 중인 경남 서부 내륙에 5mm 미만입니다. 산불 규모에 비해 적은 양이지만 진화에는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소중한 그런 시기입니다. 일단 비의 양이 적더라도 습기가 유입된 대기 중에 유입만 되더라도 일단 화염의 길이가 짧아지고 산불의 확산 속도가 느려지면서 훨씬 불길을 잡기 쉽습니다. 3년 전 경북 울진에서 난 대형 산불을 진화할 때도 단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산불은 약 213시간가량 이어졌는데 좀처럼 꺼지지 않던 주불이 비가 온 직후 잡혔습니다. 3시간 동안 울진 금강송면에 시간당 1mm 안팎의 적은 비가 내렸는데도
진화 작업과 맞물리며 큰 효과를 낸 겁니다. 다만 이번 산불은 울진 때보다 영향 지역은 넓고 현재 진화율은 더 낮은 게 변수입니다. 산림청은 내일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주불 진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고 언제든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미 정부 당국이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이 노리는 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처럼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 is probably prepared to conduct another nuclear test on short notice and continues to flight test its ICBMs to demonstrate their increasing capabilities as leverage in future negotiations. 또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노리는 건 정권 유지와 함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미 정보당국은 분석했습니다. To bolster North Korea's leverage and stature, defend its regime, and achieve at least tacit recognition as a nuclear weapons power. 미국 국가정보국은 관련 보고서에서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무기, 즉 핵무기를 체제 안보 보장 수단이자 자존심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이 협상으로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평가했는데 핵무기를 협상 카드로 써도 끝까지 고수하려 할 걸로 본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고 김정은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는 미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진 것도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모레인 3월 넷째 금요일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등으로 희생된 용사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한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우리 군이 동서남 전 해역에서 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적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과거 연평해전 때처럼 끝내 NLL을 넘어온 뒤 기습 공격을 시작합니다. 우리 군도 즉시 반격합니다. 쏘기시작! 1번 발사. 신형 천안함과 동급인 우리 해군 최신의 호위함 등 6척이 대열을 갖추고 함포 사격을 퍼붓습니다. 이번엔 천안함 사건 당시를 가정한 모의 훈련. 적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하자 적 어뢰 군함으로 구속 접근 중. 대전함이 장거리 대잠 어뢰 홍상어로 적 잠수함을 격침합니다. 발사. 홍상어 1발 정상 발사. 2023년 해군에 인도된 이 대전함에는 다양한 사거리의 대잠 어뢰가 탑재돼 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해군은 대잠수함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서해 수호의 날을 계기로 한 이번 훈련은 동해와 서해, 남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강력하게 응징하여 우리의 바다를 철통같이 지키겠습니다. 15년 전 오늘 피격된 천안함. 서해 수호 55명의 용사들을 추모하는 55개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불멸의 빛 행사는 서해 수호의 날인 28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산불 피해가 큰 영남 지역은 대부분 5mm 미만으로 강수량이 적겠지만 비로 인해 연기가 가라앉고 습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산불 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 건조함이 완화되더라도 여전히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비 소식과 함께 미세먼지도 해소가 되겠지만 내일 오후 한때 중부지방은 황사의 영향으로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3도로 출발해 한낮에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30도에 육박했던 광주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18도에 머물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은 영남은 대구의 한낮 기온 24도 등 내일도 다소 더운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특집 9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KBS 산불 특보가 이어집니다. 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양군에도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오후 7시 기준 청송에서는 600여 명이 대피 중이고 이곳 영덕에서는 890여 명이 마을 회관과 학교 등 20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확인된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도로와 주택 마당 등에서 발견됐는데 불과 연기가 워낙 빠르게 번져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덕군에서는 오늘 오후 축산면 거주 사망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지자체 집계 사망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요양시설 입소자인데 타고 있던 대피 차량이 산불 확산으로 폭발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양군 사망자 6명 가운데 일가족 3명은 차를 타고 대피하다가 전복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송에서는 80대와 60대 여성, 70대 남성 이렇게 3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80대 여성 1명도 실종 상태입니다. 도로 통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산 영덕선과 중앙선 일부 구간이 양방향 통제 중이고 영덕 지품 국도 34번 10km 구간과 영덕 지품면과 영양 석보면을 잇는 지방도로 일부 구간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덕 강구면 대피소에서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이번엔 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주민 전체에 대피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얘기인데 현장에 한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한 기자, 지금 나가 계신 곳 정확히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맞은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계속 하회마을 안에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저희 취재진도 이곳으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하회마을에는 하루 종일 매캐한 연기가 뒤덮으면서 마스크 없이는 바깥에 오래 있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마을은 의성 산불 화선과 직선 거리로 5에서 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혹여나 불이 옮겨 붙을까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200여 명인 하회마을 주민들은 모두 대피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하회마을 안에 긴급 구조 통제단을 설치하고 소방차량 20여 대에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대비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는 오늘 주택에서 80대 남성 등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이번 산불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대피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민은 한때 7,000명에 근접했다가 현재 4,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안동시는 조금 전 밤 9시쯤 임동면 갈전리와 풍천면 인금리, 어담리, 금계리, 하회리, 병산리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남선면 주민들에게는 안동중학교로, 도산면과 예안면 주민들은 각각 한국생명과학고와 길원역으로, 녹전면 주민들은 안동대학교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앞서 기란면과 나무면 무릉리 주민들에 대해선 각각 인근 기란중학교와 안동중학교로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산불로 인해 일부 지역에는 전기 공급도 끊겼습니다. 가압장이 정전되면서 일직면과 기란면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단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광덕리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그럼 경북 지역 산불이 처음 시작된 곳 의성으로 가보겠습니다. 확산 속도나 피해 면적 모든 면에서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전망이라는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한기 기자. 네, 이 지휘본부 앞에 나가 계신데 지금 진화대원들이 계속 불을 막아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화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의성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닷새째 총력적인 진화에도 불구하고 이 야속한 불길은 이 진화 속도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80여 개의 헬기를 투입해서 이 총력 진화를 벌였지만 헬기가 추락하면서 오늘 오후에는 공중 진화 작업이 잠시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의성군 신평면 야산에서 일어난 헬기 추락 사고로 의성 지역의 헬기 진화 작업이 3시간가량 중단됐는데요.
오후 4시 반부터 헬기가 다시 투입됐지만 곧 날이 저물자 다시 철수했습니다. 지금은 야간 진화로 전원해 산불 특수진화대와 시군 진화대원 등 3천여 명이 지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산불의 기세는 더 확산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의성 산불이 번진 청송과 영양, 영덕 지역의 산불 영향구역이 16,000여 헥타르라고 집계했습니다. 하루 새 늘어난 의성과 안동 지역의 영향구역은 면적이 너무 넓어 아직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성에서 확산된 산불 누적 피해만으로도 3만 헥타르를 넘어서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뛰어넘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덕에서 8명, 영양 6명, 안동 4명, 청송에서 주민 3명이 숨졌고 헬기조종사 1명을 포함하면 의성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22명으로 파악됩니다. 의성과 안동 두 곳에서만 주택과 공장 등 건물 250여 곳이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의성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서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지금부터는 경남 지역 산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산청에서 하동으로 지금은 지리산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 조금 전 전해드렸는데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손원혁 기자, 불길이 정확히 어디까지 번졌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지리산 국립공원과 맞닿은 구곡산입니다. 어둠이 짙어지면서 불길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바람에 날린 불씨로 불은 이미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 안으로 번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곡산 능선을 따라 길게 불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흰 연기도 밤하늘을 덮고 있는데요. 현장 소리가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타닥타닥 나무 타들어가는 소리가 이곳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산림당국은 지리산 본산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지리산 경계구역 부근 불의 길이가 300m로 추정됐는데 날이 밝아야 국립공원의 피해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청화동 산불의 진화율은 오늘 오후 6시 기준 77%입니다. 지금은 1,900여 명이 투입돼 지상 진화대를 중심으로 방화선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남은 불의 길이는 16.5km이고 산불 영향 구역은 1,700여 헥타르입니다. 산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초속 4에서 7m로 계속 불고 있습니다. 엿새째 이어진 불로 주택과 공장 등 시설 피해도 72개의 동으로 많아졌습니다. 산청과 하동 주민 1,000여 명이 대피해 있습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다는 건 그나마 위안입니다. 하동 지역에는 내일 새벽, 산청 지역에는 내일 오전 비가 시작될 것으로 창원 기상대는 예상했습니다. 다만 예상 강수량이 5에서 10mm로 적습니다. 산림당국은 적은 양의 비지만 잔불 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낮 동안 주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어서 울산입니다.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역시 진행형입니다. 현장에 김옥천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조금 전 비가 내렸다면서요.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울산시 울주군 산불지휘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2시간여 전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빗방울이 조금씩 날리기 시작했고 이곳과 가장 가까운 내륙 관측소에 습도가 30%포인트가량 높아진 것이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낮 시간에는 강한 바람과 건조한 대기 탓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때 98%까지 올랐던 산불 진화율은 오늘 오후 68%로 급감했습니다. 전체 불의 길이 20km 중 진화해야 할 구간도 6.4km로 다시 늘었는데요. 진화를 끝낸 지역에서도 불길이 재확산하며 산불 영향구역은 886헥타르로 넓어졌습니다. 울주군과 맞닿은 경남 양산시로까지 산불이 번져 민가와 요양원 등에 대피령을 내렸고 부산시 기장군 장안사도 접근해온 산불에 대비해 문화유산을 긴급히 이송하기도 했습니다. 주불 진화에 속도를 내지 못한 건 결국 나쁜 기상 여건 탓인데요. 울산에 아직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데다 오후부터 최대 순간풍속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사가 가팔라 진화 인력이 접근하기 힘든 대운산 정상 주변으로 불길이 번진 것도 악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산불이 확산한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과 신기리 등 7개 마을 주민 390여 명은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대피해 있는데요. 야간 산불 대응에 들어간 산림당국은 민가 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하는 등 인면과 재산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울주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네, 간밤을 대피소에서 보내셔야 하는 주민분들, 물론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습니다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피 장소 지역별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입니다. 풍천면 하회 1리, 2리 주민 저우리 마을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후면 상아리 주민 풍산 초등학교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선면 주민 안동중학교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남선면 원림 1리 반바디 체육관 2층 지금 대피 장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면 주민분들은 한국생명과학고로 대피하시면 좋겠고요. 예안면 주민분들 또 길원여고 안동체육관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울주군입니다. 신기, 중광, 내광, 외광리, 온양읍 행정복지센터 대피소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입니다. 삼장면 주민분들 산청읍 성심원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자, 영양군입니다. 이반면 주민분들 영양중고등학교에 대피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영덕군입니다. 달산면 주민분들 영덕읍 국민체육센터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시입니다. 풍산읍 풍천면 녹전면 주민분들 대피령 내려져 있고요. 자, 영덕군 창수면 주민분들 영해중고등학교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안동시입니다. 임동면 갈전 1리, 2리 주민분들 대피령 내려져 있으니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내일은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산불을 진화할 정도의 단비가 될지 김세연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의성에 마지막으로 비가 내린 건 지난 18일. 8일째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사이 산불은 거침없이 번졌습니다. 하루 70대 넘는 진화 헬기가 투입돼 불을 꺼왔지만 오늘 헬기 추락 사고로 의성 지역의 헬기 투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비 소식이 간절한 상황. 내일 전국에 단비가 예보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의성 산불이 번지고 있는 경북 지역과 또 다른 대형 산불인 산청 산불이 진행 중인 경남 서부 내륙에 5mm 미만입니다. 산불 규모에 비해 적은 양이지만 진화에는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소중한 그런 시기입니다. 일단 비의 양이 적더라도 습기가 유입된 대기 중에 유입만 되더라도 일단 화염의 길이가 짧아지고 산불의 확산 속도가 느려지면서 훨씬 불길을 잡기 쉽습니다. 3년 전 경북 울진에서 난 대형 산불을 진화할 때도 단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산불은 약 213시간가량 이어졌는데 좀처럼 꺼지지 않던 주불이 비가 온 직후 잡혔습니다. 3시간 동안 울진 금강송면에 시간당 1mm 안팎의 적은 비가 내렸는데도 진화 작업과 맞물리며 큰 효과를 낸 겁니다. 다만 이번 산불은 울진 때보다 영향 지역은 넓고 현재 진화율은 더 낮은 게 변수입니다. 산림청은 내일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주불 진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번 산불 피해와 진화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산불 현장 직접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3월 23일 네. 산청군 그리고 하동군을 통합 지휘하는 네. 산불 통합 지휘센터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의 위치는 지리산 천왕봉 아래 중산이라는 마을이 있고요. 예. 그 아래 산청 양수발전소가 있는데 그곳이 산청군 시천면입니다. 네. 네, 그것이 바로 하동 그 옥종면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곳인데 네. 지금 산불은 이제 그쪽으로 확산되어 가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산으로 이미 지금 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이 가장 우려되어서 네. 산청을 다녀왔었습니다만은 네. 직접 목격한 상황이 어땠어요? 첫째는 그 연무가 너무 자욱했고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시군들의 특징이 예. 지리산에서 뻗어나온 계곡과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역시 산청, 하동도 전부 계곡